다이어트를 주요 컨텐츠로 다루고 있는 닥터시원 채널에서 많은 분들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루지 않았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방 흡입 수술과 지방 분해 주사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의 염원, 최대한 힘 안 들이고 손쉽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 그토록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것, 지방 흡입 수술과 지방 분해 주사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이고 과연 언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동안 왜 제가 다루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살이 쪘다, 즉 몸 구석구석에 쓸데없는 지방의 양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 지방의 양을 줄이고 싶은데 식이요법은 맛이 없고 배고프고 운동은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의학적 도움을 조금 받아서 몸에 있는 지방만 쏙쏙 뽑아내서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인류의 염원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방 흡입 수술, 지방 분해 주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방 흡입 수술은 직관적으로 그냥 느낌이 오시죠. 뭐 이런데 쓸데없는 지방이 쌓여 들러붙어 있는 곳에 가느다란 관을 꽂아서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뽑아들이듯이 쭉쭉 빨아내는 겁니다. 참 쉽죠? 실제 수술 과정은 이렇습니다. 흡입할 부위에 미리 디자인을 해서 어느 정도의 양과 어떤 모양으로 뽑아낼지를 계획한 후에 메스를 이용해서 가느다란 절개창을 냅니다. 그리고 그 절개창을 통해서 투메센트라고 하는 특수 용액을 지방층 골고루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안전하고 쉽게 뽑히도록 지방을 퉁퉁 불려놓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초음파나 레이저, 물리적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뽑아낼 지방층의 지방을 잘게 부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란 빨대처럼 생긴 관을 아까 내놓은 절개창을 통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지방을 쏙 빨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방 조직은 질퍽한 밀가루 반죽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흡입관을 딱 꽂아놓고 쪽쪽 빨아봤자 우유처럼 빨려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방층의 지방을 골고루 잘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 흡입관을 스트로크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피부 밑에 있는 직접 볼 수 없는 지방층을 이렇게 양손의 감각만을 이용해서 골고루 잘 뽑아내줘야 하는 것이죠. 마치 눈을 감고 조각 작품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로 여기서 수술하시는 선생님의 능력이 발휘돼야 합니다. 지방층을 너무 한쪽만 빼면 울퉁불퉁해지고, 너무 얕은 층만 빼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너무 깊은 층을 빼면 밑에 있는 근육이 손상될 수 있고, 너무 많이 빼면 각종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너무 조금만 빼면 효과가 없습니다. 지방층을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서 적정한 깊이에서 적정한 양을 적정한 넓이로 뽑는 데 있어서는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 수술은요, 어떤 병원에서 어떤 기계로 수술을 받느냐 보다는 어떤 선생님께 수술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이 지방 흡입 수술을 잘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 선생님의 가족들도 잘 모릅니다. 동료 의사들도 매일 같이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수술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선생님 본인 스스로조차도 본인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수술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지켜본 분은 바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이죠. 그래서 그 병원의 직원분들을 공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 중 성형외과 잘 선택하는 법, 이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김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참고로 최근 수년 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지방을 주사기로 직접 뽑아서 눈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람스라고도 많이 알려진 지방 흡입 주사가 있죠. 기본적으로는요, 지방 흡입 수술과 비슷한 술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방 흡입 수술에 비해서는 가느다란 관을 사용하고 많은 양을 뽑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과 회복 기간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뽑아내는 양이 지방 흡입 수술보다는 필연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효과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지방 흡입 수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 분해 주사는 지방 흡입 수술보다는 보다 더 간단하게 국소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됐습니다. 1990년대 초에 프랑스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도입된 메조세라피를 비롯해서 HPL, 카복시세라피, 1인치 주사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지방 분해 주사들이 있습니다. 시술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줄이고 싶은 지방 부위층에다 주사 바늘이나 캐뉼라를 이용해서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이죠. 카복시세라피는 특이하게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게 됩니다. 지방 분해 주사가 지방을 줄이는 원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지방세포를 부풀려서 터뜨리는 등 지방세포의 물리적인 파괴를 일으키거나, 스스로 지방 분해가 촉진되도록 수용체를 자극하거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 혈류량을 증가시키거나, 지방세포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등등의 원리를 통해서 약물이 주입된 부분에 지방세포의 양도 그리고 크기도 줄이게 됩니다. 주입되는 약물은 보통 하프살라인, 아미노필린 등등 국소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가지 약물이 믹스되는데요, 이 약물을 조합하는 레시피들이 병원마다 각각씩 좀 다릅니다. 이게 병원의 나름의 노하우죠.
지방 분해 주사는 지방 흡입 수술과 달리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개창에 흉터가 남지 않고 부작용 위험성이 적은 편이며 또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 분해 주사를 위한 병원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지방 분해 주사는 지방 흡입 수술과는 달리 특정 원장님의 기술과 노하우에 의존한다기보다는 그 병원의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지방 분해 주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 2주에 한 번씩 해서 여러 번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다니기 멀지 않은 병원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사만 딱 놔주고 땡 이것이 아닌 식이 운동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약 처방도 필요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담당 실장님과는 대화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지방 흡입 수술, 지방 분해 주사는 어떤 경우에 하시면 가장 좋을까요? 왜 그런 곳 있잖아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정말 지지리도 잘 안 빠진다 하는 부위, 그런 부위가 있죠. 다이어트를 하실 때 우리 몸의 전체 지방이 골고루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별 차이, 나이 차이, 개인 차이에 따라서 잘 빠지는 곳과 잘 빠지지 않는 곳이 나뉩니다. 보통은 정말 좀 빠졌으면 좋겠는 팔뚝살, 옆구리살, 허벅지살, 아랫배의 피하 지방, 이런 것들은 정말로 느리게 빠집니다. 지방 흡입 수술이나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국소적으로 모여있는 지방을 분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학적 도움은 바로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죠. 정말로 나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허벅지 굵기는 그대로더라, 정말 살을 빼고 뺐는데 아랫배의 피하 지방은 정말 끝까지 남아있더라, 이놈의 두꺼운 팔뚝은 도대체 가늘어질 기미가 안 보이더라, 이럴 때 살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흡입이나 주사를 통해서 조금 덜 고생하고 그 부위의 모양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지방 흡입 수술이든 지방 분해 주사든 특정 부분의 지방을 힘들이지 않고 쇽쇽 줄여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도대체 왜 다이어트를 주 컨텐츠로 하는 닥터시원 채널에서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말이죠, 지방 분해 주사와 지방 흡입 수술은 다이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다이어트, 즉 과체 중인 분들이 각종 생활 습관 변경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이뤄내고 그로부터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행위, 이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 지방 흡입과 지방 분해 주사는 일종의 성형 수술, 성형 시술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방의 크기, 양을 줄여서 몸의 모양을 바꾸자, 이런 행위인 것이죠. 마치 쌍꺼풀이 없으니 쌍꺼풀을 만들자, 코가 낮으니 코를 높이자, 팔뚝이 두꺼우니 팔뚝을 줄이자, 이런 것과 똑같이 몸의 모양을 바꾸는 성형 수술, 성형 시술의 일종입니다. 체중 감량을 통해 아름다움과 건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다이어트와는 엄연히 다르죠. 아니, 지방을 뽑아내고 파괴하는데 그게 왜 다이어트와 다르냐? 그 이유는요, 이런 지방 성형술로 줄일 수 있는 몸의 지방의 위치와 양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이 찌면요, 지방세포는 몸 구석구석 어디에든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늘어나면 지방간이고요, 내장 사이사이에 끼면 내장지방입니다. 그리고 근육 사이사이에 마치 마블링처럼 지방이 늘어날 수도 있지요. 이런 우리 몸 내장 구석구석에 생겨난 지방들은 각종 성인병과 암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지방들은 절대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내장지방, 이거는 수술로도 빼낼 방법이 없죠. 단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살이 찌면 온몸 구석구석에 다 찌거든요. 뭐 얼굴부터 해서 손가락 사이사이에도 다 지방이 붙는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주사로, 흡입으로 뽑아내서 없앨 수 있겠어요? 작은 디테일한 부분은 지방 성형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지방 흡입 수술의 경우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지방의 양은 제한적입니다. 만일 팔뚝 전체의 지방 흡입 수술을 받으면요, 이 부위는 마치 큰 화상을 입은 것처럼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 수술을 할 때에도 한 번에 몸 전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나눠서 지방 흡입 수술을 하죠. 영화에서 뭐 이런 장면 나오죠. 온몸 전신 지방 흡입 수술을 받고 비만했던 분이 날씬하게 변했다. 이거는 SF 영화에서는 가능합니다. 지방 흡입 수술을 한 번에 온몸 전신에 다 받는다? 과다출혈 등으로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나쁜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면 제 아무리 온몸의 지방을 다 뽑아냈다고 해도 살은 다시 찝니다. 지방세포를 다 뽑아낸 자리에는 살이 다시 안 찐다고요? 그래도 찝니다. 하다못해 그 옆에 다른 부위에라도 찝니다. 허벅지의 지방을 다 뽑아놔서 없애버렸다? 허벅지가 찌기 힘들다면 배나 팔뚝이라도 찝니다. 아무리 용한 선생님께 온몸의 지방을 다 뽑아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병원의 특효 지방분해 주사로 온몸의 지방을 다 줄여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살찌는 그 나쁜 생활 습관을 그대로 고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많이 먹는 것은 장사가 없거든요. 오늘의 결론, 지방 흡입 수술이나 지방 분해 주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잘 안 빠지는 지방을 좀 더 쉽게 뺄 수는 있습니다. 단 이것이 절대로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닥터시원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제 채널과 제 이야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한 가지 변명과 핑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여러분들의 댓글에 거의 답글을 달아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게을러져서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든 초기에는 모든 댓글에 답을 달아드렸어요. 하다못해 웃음 표시라도 달아드렸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거 정말로요,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댓글은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답을 못 드려서 그렇죠. 두 번째 이유, 의학 상담, 진료의 장이 돼버릴까봐 하는 그런 괜한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격 진료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사실 뭐 그냥 의학적 상담 댓글에 답글 달아주는 정도야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의학적 상담에 답을 달아드린다는 게 사실 심적으로 부담이 좀 큽니다. 그런 간접적인 상태에선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댓글에 의학적 상담 질문에 대한 답은 기껏해봤자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끝나는 반쪽짜리 답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답글을 안다는 세 번째 이유, 사실 댓글 중에는요, 꼭 답글을 달아드리고 싶은 분들도 종종 계세요. 뭔가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라도 드리고 싶은 분들이 꼭 계시죠. 그런데요, 이것도 괜한 기우인 것 같은데, 누구 글에는 답글 달아주고 누구 글에는 답글 안 달아주고 이런 게 왠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다 안 달아드리...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댓글에 답을 안다는 이유에 대한 핑계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계속 지금처럼 둘 생각은 없고요, 저에게, 제 채널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저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볼까 하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질문에 답드리는 라이브라도 한번 해볼까요?